햇볕이 뜨거운 어느 여름날 개미 가족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더위에 지쳤지만 쉬지 않고 부지런히 먹이를 물어 날랐지요. 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공부발전소 소장으로 일하고 있는 정형권이라고 합니다. 중고등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나 고교학점제 같은 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때부터 진로 교육을 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고, 교육부에서도 초등 진로 교육 강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고등에 비해서 초등학생들에게 적합한 진로 탐색 책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이솝 우화는 어린이들도 읽기 쉽게 간결하고 한 번쯤 들어본 내용도 있고 해서 편하게 읽을 수 있고요. 이 책은 진로의 관점에서 내용을 보충했기 때문에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죠. 한꺼번에 몰아서 읽기보다는 한 번 읽을 때 한 챕터를 잘 읽고 뒷부분에 나오는 진로 생각 코너에 자신의 생각을 직접 적으면서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을 때는 등장인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비되는 캐릭터가 많이 나오는데 서로를 비교하며 읽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이솝 우화를 생각하면 어떤 삶의 도덕적 교훈 같은 것을 얻는 게 목적이잖아요. 이 책은 그거보다는 진로에 대한 넓은 시각을 열어주는 것이 목적이니까 생각을 적다 보면 자기의 입장이나 진로를 탐색할 때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개미와 배짱이는 워낙 유명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개미가 봄부터 가을까지 열심히 일해서 추운 겨울을 준비한다. 배짱이는 놀기만 하고 겨울에 고생을 했다. 그래서 개미의 근면함을 배워라.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배짱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배짱이가 잘하는 건 연주잖아요. 그것을 직업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얼마든지 연주라는 일을 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겨울에 고생을 하는 거잖아요. 책에서는 개미가 배짱이에게 자기 가족을 위해 연주를 해달라 하고 그것은 배짱이 가족이 개미집에서 겨울 동안 숙식하는 비용이다, 일이다 라는 거를 말해주죠. 그리고 개미는 배짱이에게 겨울 동안 준비해서 내년에는 공연을 하자, 일을 해서 돈을 벌어보자 라는 조언을 해주죠. 배짱이는 자기가 잘하는 것을 어떻게 경제활동으로 연결할지 그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개미가 그것을 알게 해준 거죠. 재능 이외에도 다른 요소가 필요한데 바로 자기가 잘하는 것을 경제활동으로 연결하는 능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주변에서도 보지만 일찍 진로를 정하는 사람도 있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진로 직업이 계속 바뀌기도 하죠. 그래서 이 책의 목적은 진로를 빨리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로를 탐색할 때 고려할 것들을 충분히 생각해 보는 데 있습니다. 이솝 우화는 어린이들에게 도덕적 교훈뿐만 아니라 창의력 그리고 상상력도 제공합니다. 이 책은 어린이 여러분의 진로 활동에 재미와 의미를 더해줄 것입니다. 등장인물들과 대화를 통해 자신의 진로를 꼼꼼하게 생각해 보세요. 감사합니다.